안녕하세요, 더블체크입니다. 이야, 이 차를 보면 말이죠, 요즘 BMW가 디자인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잘 뽑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8월 4일에 한국에 공식 출시한, 그러니까 정말 따끈따끈한 신차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8년 만에 풀체인지된 모델 BMW의 유일한 컴팩트 MPV, 이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BMW 액티브 투어러를 일시불로 구매하시고 5년 뒤 재판매하실 경우 도대체 5년 동안 내 지갑에서 얼마만큼 돈이 지출되는 것인지 보다 현실적으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액티브 투어러는 다 좋은데 못생겼어 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니던 모델이었는데 말이죠. 이번에 풀체인지로 돌아온 2세대 액티브 투어러는 한층 다이나믹하고 세련된 외관 디자인에다가 커브드 디스플레이, 플로팅 디자인 암레스트, 작고 세련된 기아 노브 등 BMW iX 플래그십 모델에서나 볼 수 있었던 BMW의 최신 인테리어 요소들이 대거 투입되었고요. 게다가 BMW iDrive 8까지, 이 시리즈면 소형에 해당되는데 말이죠. 소형 차량임에도 급나누기를 하지 않고 이 정도의 정성이 들어간 것을 보면 일단 상품성 하나는 끝내줍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상품성 대비 돈이 얼마나 들어간지가 이 차를 살지 말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이번에 출시된 2세대 액티브 투어러는 디젤 모델이 먼저 출시되었습니다. 218D 어드밴티지 그리고 218D 럭셔리,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구매 가능한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편의사양 중 하나인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러니까 앞차와의 간격에 따라 속도까지 조절해주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럭셔리 모델에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말 나온 김에 어드밴티지와 럭셔리 차량 간의 옵션 차이를 잠깐 살펴보면, 우선 휠 디자인, 익스테리어 라인이 다르고 썬루프는 럭셔리에만 들어갔네요. 인테리어는 어드밴티지는 기본 라인인 반면 럭셔리는 우드로 포인트를 준 것 같습니다. 또한 럭셔리에만 들어간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기능으로는 차량 이탈 경고, 제한 속도 설정 및 안내, 그리고 제가 최애한다고 말씀드렸던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탑재되어 있네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요즘은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없는 차량으로는 강릉 정도 거리도 여간 힘들더라고요. 어드밴티지 차량은 4,590만원, 럭셔리 차량은 4,870만원으로 럭셔리가 300만원가량 비싸지만 출시 초기에는 옵션 구성이 뛰어난 럭셔리 라인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럭셔리 모델 기준으로 지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유지비 그리고 감가액에 대해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비는 크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유류비 먼저 알아보시죠. BMW 218D 액티브 투어러의 복합 연비는 15.8km/L로 상당히 준수한 편이고요. 경유값을 약 1,950원으로 가정하면 연간 주행거리가 2만 km이신 분들은 5년간 유류비가 약 1,234만원 나오네요.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2000cc이므로 연간 약 52만원, 5년간 자동차세는 약 26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보험료는 40대 중반, 처음 보험에 가입한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연간 약 87만원, 5년간 자동차 보험료는 약 435만원입니다. 보험료의 경우 개인차가 워낙 크다 보니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5년간 유지비는 이들 3개를 모두 더하면 되는데요. 대략적인 5년간 유지비는 총 1,929만원 나오네요. 다음으로 5년 후 감가액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2세대 풀체인지 218D 액티브 투어러 럭셔리 라인의 차량가는 4,870만원인데요. 출시하자마자 큰 프로모션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라고 예상해 보고요. 취등록세 약 7%, 333만원을 더하게 되면 최종 구입 예상가는 약 5,103만원 나옵니다. 그럼 출고일로부터 5년 후 딜러에게 재판매하실 금액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5년 후 재판매 금액을 예상하기 위해 5년 전 신차 가격과 현재 중고차 시세를 알아보도록 하죠. 5년 전 액티브 투어러 중 가장 많이 판매되었던 모델은 조이 모델이었고요. 차량가 4,190만원에 17년도 당시 평균 할인가 600만원을 빼서 실질적인 차량가는 3,590만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차량가 3,590만원에
가격의 약 7%인 취등록세 251만 원을 더하면 17년도 당시 총 구입 예상가는 3,841만 원이네요. 17년도 당시 액티브 투어러는 프로모션이 적은 달은 300, 많은 달은 700까지 할인이 진행되었었고요. 각 달의 평균 프로모션을 모두 더하여 12로 나눈 값인 600만 원으로 당시 프로모션 적용한 점 참고 바랍니다. 이제 5년 된 액티브 투어러 조이 차량의 중고 시세 SK 엔카 기준으로 살펴볼 건데요. 5년 10만 무사고 기준으로 약 1,677만원 나오네요. 이제 5년 감가율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17년도에 액티브 투어러 조이 모델의 실질적인 차량가는 3,590만원이었고요. 현재 5년 10만 된 중고차 시세가 1,677만원이니까 잔존율은 약 46.7%, 반대로 감가율은 53.3%입니다. 물론 SK엔카에도 신차 대비 잔존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와 비슷한 차량을 찾아 잔존율을 확인해 보면 신차 대비 40%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제가 계산한 잔존율 46.7%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SK 엔카의 경우 프로모션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했기 때문에 제가 계산한 잔존율보다 낮게 표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할인이 많이 들어간 차량의 경우 SK 엔카에서 표시해주는 신차 대비 잔존율은 실질적인 잔존율보다는 낮게 표시되어 있다고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2세대 풀체인지 액티브 투어러 럭셔리 모델을 구매하시어 5년간 운행하시고 5년 10만 된 무사고 차량을 재판매하셨을 경우 실질적으로 주머니에서 얼마가 나갈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유지비는 5년간 주유비, 보험료, 자동차세를 합하여 대략 1,929만 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가 및 기타 비용으로는 감가율이 53.3%이기 때문에 프로모션을 적용한 실질적인 차량가 4,770만 원에 53.3%, 즉 2,541만 원이 감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차량 구매 시 들어가는 취등록세 333만 원, 그리고 재판매 시 딜러에게 넘긴다는 가정하에 딜러 마진 약 150만 원을 더 더하게 되면 5년간 차량으로 인해 들어갈 기본적인 돈은 총 4,954만 원이 나오네요. 연간 2만 킬로 기준으로는 5년간 5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니까 1년에 약 1,0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지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년간 2만 킬로미터면 사실 적지 않은 키로수인데요. 보통 연간 2만 킬로미터 안 타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자동차 감가는 연식과 키로수가 가장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키로수가 적으신 분들은 감가가 훨씬 적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총평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할까요? 제가 3시리즈 럭셔리 라인을 운행하고 있다 보니 만약 제가 다음 차량으로 또다시 BMW를 사게 된다면 반드시 MSP로 구매하리라 다짐하고 있는데요. 액티브 투어러의 경우 럭셔리 라인도 충분히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액티브 투어러를 구매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소비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면요. 걸리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상당히 고민되네요. 우선 첫 번째로 현재 출시된 모델들은 모두 디젤 모델들입니다. 그것도 기본 라인과 럭셔리 라인만 출시되었고 MSP 라인은 아직 출시 전이죠. 해외에 공개된 MSP 라인을 확인해보면 확실히 럭셔리 라인보다 개인적으로는 멋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다만 가격이 문제인데 통상 MSP가 럭셔리 라인보다 300만원가량 비싸기 때문에 218D 액티브 투어러 MSP 모델은 5천만원이 넘는 가격에 출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요. 사실 럭셔리 라인에도 들어갈 옵션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고 럭셔리 라인 치고는 상당히 디자인 잘 뽑아냈거든요. 그래서 300만원이나 더 주고 MSP로 넘어가는 것도 사실 좀 어정쩡한 것 같습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사회 전반적으로 디젤 차량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 선뜻 구매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저는 디젤 차량이 여러모로 상당히 매력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디젤 차량 산다고 하면 일단 와이프가 강하게 반대하더라고요. 그만큼 디젤 차량은 최종 구매까지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걸리는 부분은 프로모션입니다. 액티브 투어러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작년 1세대 액티브 투어러가 단종되면서 파격적인 재고떨이 할인을 했었죠. 21년도 당시 1세대 액티브 투어러 스포츠 LCI 모델의 경우 최초 차량가 4,980만원에 프로모션 1,500만원을 빼서
실질적인 차량가는 3,550만 원이었고요. 여기에 취등록세 포함하면 실구매가가 3,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2세대 액티브 투어러 럭셔리를 구매하시게 되면 실구매가가 약 5,100만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가격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액티브 투어러라는 BMW의 유일한 MPV 차량은 외건의 무덤이라는 한국에선 상당히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외건, 해치백, 미니밴 등의 스타일을 선호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특성상 액티브 투어러는 그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단 한 가지 단점이었던 못생김까지 버렸지만 여전히 태생적으로 호불호가 강한 차량일 수밖에 없습니다. 호불호가 강하다는 것은 대중적인 인기와는 좀 거리가 멀다는 말이 되고요. 그 말은즉 충분히 재고가 쌓일 가능성이 있고 재고가 쌓이면 BMW가 제일 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프로모션을 올리겠죠. 이건 정말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액티브 투어러는 출시 초기만 피하면 할인율이 그래도 500선 가까이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요. 출시 초기에서야 옵션이 안 빠진다며 프로모션도 별로 없는 BMW 차량을 출시 초기에 구매하는 것이 맞다고 영맨들이 살살 꼬실 거예요. 하지만 옵션이 추후 빠지는 것은 확실한지, 빠진다면 얼마나 중요한 옵션이 빠지는 것인지, 오히려 정작 나에게 필요 없는 옵션이 삭제되어 더 싼 가격에 기분 좋게 구매가 될지 정말 알 수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요, 제가 액티브 투어러를 구매한다면 추후 MSP 모델 그리고 가솔린 라인업까지 출시된 다음에 시승도 좀 해보고 딜러사별 프로모션도 좀 조사해보고 이것저것 체크해야 할 것들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할 것 같습니다. BMW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 출고 대기 기간이 짧은 편이고요. 그래도 좀 빨리 받고 싶은 분들은 BMW는 포르쉐처럼 500씩 넣어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원하게 50만 원 걸어두시고 천천히 따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다, 그래도 난 이 차량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당장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곧 출시될 X1도 정말 대박이니까요. 꼭 함께 비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본 영상이 차량 구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더블체크였습니다.